예, 안녕하세요. 예, 교육을 맡은 제 박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녹화 교육이라 소개를 제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많이 없어서 짧게 그냥 소개드리면 제가 알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년 창업농 농민부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청년 후계농 선정되신 분들 3년 동안 한 300명 정도 되신다고 강원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청년 후계농이 이제 후계농이잖아요. 원래 이제 옛날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선정하던 후계농 정부에서 후계농이 이제 2017년부터 만 39세 기준으로 그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고 이제 경영주 등록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분들을 이제 청년 창업농으로 따로 뽑았는데 같은 후계농이니까 지금도 청년 창업농하고 이제 일반 후계농 이제 따로 뽑고 있죠. 그래서 그 후계농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줄여서 한농이요. 명칭이 정식 명칭이 이제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거기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좀 소리가 길었는데 오늘 교육도 한농협 강원도 연합회에서 아마 주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어떤 내용이냐? 교재는 좀 지금 내용이 많은데 다 하지는 못하고 한 시간밖에 안 돼서 앞부분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이 내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여러분들이 후계농 선정되고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혜택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융자를 해드리죠. 저기로 1% 지금 현재 기준으로 1% 금리 1%에 5년까지 10년 분할 상환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2006년에 생겼는데 작업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서. 원래 오늘 시간이 많으면 이 내용하고 이제 그 일반 후계농 여러분들이 청년 후계농이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시는 3년 동안 최대 3년 동안 3,2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혜택이 후계농 자금을 받을 수가 있죠. 최대 3억까지. 아직 아마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5년 안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신규로 선정되고 물론 이제 그 3억을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1억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그 다음날 말까지 다 쓰셔야 돼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일부만 받고 나머지 못 받은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교재에는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한번 강원도 연합회에서 제 연락 알고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 참 오랜만에 오는데 2017년도에 청년 창업농 처음 생겼을 때 농민부 사업 설명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기도 강원도는 제가 못했는데 그래도 따로 교육 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날 첫 해에. 근데 이제 오늘 교육 듣는 분들은 아마 첫 해 선정된 분들은 이제 이미 이제 그 영농정자 지원금 다 수령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이 아마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몇 분 있을 수는 있지. 왜냐하면 영농정책 지원금을 좀 늦게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첫 해 선정된 분들도 아직 받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 제가 그 청년 창업농 교육을 매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경기도나 전라도 전국 단위 많이 하는데 면접 교육도 하고 제 교육 뭐 개인적으로 따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강원도에서 경북까지 교육 오신 분 계시거든요. 올해나 작년에도. 오늘 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최대한 필요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교재를 제가 여기 보시면 카페 주소와 밴드 주소가 있는데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파일을. 혹시나 파일이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보시고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다음 주에 전라북도에 이제 청년창업 일반 후배로 신규 신청하실 분 교육이 있는데 사업계 샘플 사업계에서 올려놨어요. 제 카페에. 혹시나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에 청년창업 신청하실 분이 계시다면 사업계에서 다운받아서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청년창업 관련 정보를 좀 쉽게 아시려면 밴드에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질문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교육할 내용 우수 후배 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 지원사 정식 명칭인데 좀 길죠. 26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8천만 원씩 금리 3%에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금리가 비싸죠. 근데 그때는 시중금리가 10% 할 때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좀 경쟁률도 높았어요. 그때는 신청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중간에 금액이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금리가 1%로 내렸어요. 첫해 2006년, 7년에 좀 신청이 많았다가 그 뒤로 이제 좀 신청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적을 때는 미달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만 넣는다면 다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이었고 2억으로 바뀌고 1% 내리면서 다시 조금 더 신청이 많았는데 이제 좀 적게 뽑죠. 인원을 적게 뽑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 건데 지원 자격이 여러분들 청년창업을 신청할 때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원 자격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나이나 재승급 기간이나 그런 게 있는데 우수 후배농 추가 지원 사항은 간단해요. 한 가지입니다. 지원 자격이 한 가지만 만족하시면 돼요. 이 교재 보시면 후배농 선정되고 신규 선정되고 5년 이상 영농의 종사종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러분 같이 후계농 선정되고 청년창업을 포함해서 후계농 선정되고 5년만 지나면 돼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70, 80연세 넘으신 분도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이 사업을 제가 심사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교재 내용은 올해 지침입니다. 이 사업은 봄에 신청을 하거든요. 3월 정도에 3월, 4월 내년 지침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2016년까지 신규 후계농 선정된 분들이 신청 가능하니까 내년에는 2017년까지 후계농 선정된 분들이 가능하죠. 그러면 청년창업은 첫해 선정된 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알아놓으셨다가 오늘 교육 듣는 분들은 아마 해당 안 되는 분이 꽤 계시겠지만 내후년부터 해당이 되잖아요. 필요하시면 좀 잘 알아놓으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면 다음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 제외다. 복잡하게 써놨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용이 안 좋으면 신청 제외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신청 제외라기보다는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신용이 안 좋았을 때 선정되어도 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 자금이 신용대출이거든요. 오늘 온라인 교육의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신규 후계농 여러분들 같이 이제 청년창업으로 선정되고 아마 이제 3억까지 대출을 받으려 노력 가셨는데 추가 담보를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을 들은 분이 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르면 이제 담보를 내고 이제 후계농 자금 받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3억을 다 받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프라인 교육이면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하여튼 규정상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계농 자금은. 혹시나 그런 담보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수 후계농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한 10년 전에 8천만 원 우수 후계농, 물론 이제 오늘 교육 듣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옛날에 뭐 8천만 원 받은 분, 아니면 4천만 원 받은 분도 계시고, 이제 2억으로 바뀌었는데 1억만 받은 분도 계시고, 어쨌든 얼마를 받았든 한 번을 받으면 평생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수 후계농 선정되고 자금을 받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잘은 없지만, 왜냐하면 자금을 받지 않으면 우수 후계농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금을 받지 않고 우수 후계농 자격만 유지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현실적으로. 이 우수 후계농은 추가 자금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우수 후계농 선정된 지 2년 안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지 않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취소가 되거든요. 우수 후계농 선정됐다가 취소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1년 동안은 또 신청할 수 없다. 근데 1년이 지나면 또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금이 필요하시면 준비했다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6월 1일자로 우수 후계농 선정이 됐습니다. 청년 차원도 보통 3월 말 정도에 선정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서류 심사하고 면접까지 보기 때문에 1월 달에 청년 차원으로 서류 신청하고 서류 통과된 다음에 면접 보고 최종 한 3월 말이나 늦으면 이제 매년 조금씩 다른데 한 4월 정도에 보통 선정이 됩니다. 청년 차원으로는. 우수 후계농은 3월 말에서 4월까지 신청을 해서 올해 기준으로 날짜가 비슷해요. 매년. 최근 몇 년 동안은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사업량이 무슨 얘기냐? 이게 전국에서 300명 뽑는다는 얘기예요. 청년 차원에 아마 올해 전국에서 1,600명인가 뽑았을 겁니다. 아마. 이 우수 후계농도 옛날에 많이 뽑았는데 8천만 원 드릴 때는 뭐 1,000명 이상을 뽑았죠. 전국에서. 이제 금액이 2억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인원이 좀 계속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 아마 250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50명이 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올해 바뀐 내용인데, 전국에서 300명 뽑는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400명이 아마 올해도 넘지 않았을 거예요. 신청자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차원농은 아시겠지만 그 시군마다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우수 후계농은 그 시군에 정해진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300명이 다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2006년도, 2006년도 어떤 일이 생기니까 어떤 사업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면 제가 후계농 선배님들이 이제 먼저 받고 후배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좀 사회잖아요. 지금 좀 그렇지만 후배들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좀 다음에 받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는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만약에 제가 지금 춘천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춘천시에서 만약에 우수 후계농을 5명 뽑는다, 8천만 원씩, 그러면 4천만 원씩 10명이 받자,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춘천에서 300명이 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내용, 서류, 제출 서류는 뭐 이런 게 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청년차원농 신청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청년차원농은 사업계획서가 중요합니다. 100점 만점에 75점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뭐 교육시간 1시간도 없고 뭐 자격증 없더라도 사업계획서만 잘 쓰고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청년차원농은. 근데 우수후배농은 이게 조금 다른데 150점 만점인데 그 중에 사업계획서 점수가 25점밖에 안 돼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사업계획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데 배점이 많냐? 장부일지가 점수가 높습니다. 장부일지 5년치를 제출하면 6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차원농은 사업계획서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고 우수후배농은 장부일지만 잘 쓸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장부일지를 5년치 제출하시면 좀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죠. 자, 이 내용은 그 우수후배로 선정되더라도 이런 여기 해당되면 취소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청년차원농도 똑같아요. 1번에 보시면 융자금 상환기 이전에 5년같이 10년 분할 상환이잖아요. 신규자금이나 추가자금이나 15년 전에 안에 사업자가 이탈하거나 지역 목적 외 용도를 사용하는 쉽게 말해서 농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취소된다. 청년차원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영농정차 지원금 100만원씩 3년 받으면 6년을 농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받은 돈 뱉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수후배농은 그 여러분들이 받는 100만원을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우수후배농 추가자금은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갚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15년 동안 갚지 않고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내가 1% 이자 내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미리 갚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미리 갚으시면 돼요. 근데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밑에도 비슷한 내용이고, 자, 4번에 보시면 농업, 본인의 농업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취소된다. 청년차원로도 똑같죠. 청년차원로 신청할 때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안에 그 사업을 폐업을 하셔야 되죠. 법인은 또 달라요. 법인은 지침상으로는 해당이 없는 거고 관계는 없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청년차원론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청년차원 됐더라도 농업 관련 없는 개인 사업자를 내시면 취소된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 최근에 경북 어느 시군인데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건물을 상속을 받으셨대요. 청년차원론인데 근데 문제가 그 세를 임대를 하려면 그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상속을 받았으니까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마 시군에 얘기도 안 했겠죠. 얘기했으면 당연히 안 된다 했을 텐데 나중에 몇 달 후에 알았어요. 시군에서. 그래서 안타깝게 100만원씩 받은 거를 이제 돌려낸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자금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자금을 받으시면 농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규정상. 가족이 하시는 건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해도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 있잖아요. 원래는 안 됐는데 이게 2017년에 좀 제가 그 농림부 회의 때 좀 건의를 해서 물론 뭐 그 영향이 됐겠지만 그때부터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지나 축사지붕이나 뭐 농촌의 주택 지붕에 태양광 발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관계없다 이제는. 그리고
청년 창업농 지침에 나오는데 드론으로 농약을 남의 농장에 농약을 살포하고 돈을 받고 농약 대신 뿌려줄 수도 있잖아요. 드론으로. 그것도 괜찮다 나와요. 청년 창업농 지침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농업 관련 사업자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엄밀히 따지면 식당은 안 됩니다. 식당 사업. 여러분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사업자를 냈다. 안 됩니다. 규정상. 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죄송한데 5번 교재가 좀 잘렸는데 무슨 내용이냐. 쉽게 말해서 법을 어겨서 구속되면 취소된다. 올해 작년에 올해 제가 한 분 있습니다. 지금 구속돼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지금 청년 창업으로 취소된 분이 계세요. 실제로. 자, 6번에 보시면 청년 창업도 똑같아요. 우수개념이랑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받으시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수개념은 좀 예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한기에 제주도는 여름에 농한기일 수도 있죠. 귤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겨울이죠. 농한기의 생계 보존을 위해서 3개월 이내로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네. 대신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쉽게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울에 몇 달 좀 일하는 거는 넘어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다른 건 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자, 대충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국에 300명을 뽑고 신청 기한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 선정된 분들은 내년 말까지 최대 2억까지 돈을 다 받아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청년 창업농 신규 후계농은 5년 안에 쓰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수 후계농은 2년 안에 쓰셔야 된다. 물론 이게 내년에 지침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올해 지침 기준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5년 그치 16 분할 상환이다. 1%다. 고정금리. 이게 괜찮죠. 자, 이 청년 창업농이 만든 신규 자금하고 갖다 보시는데요. 자금을 어디 쓸 수 있냐. 아마 이런 내용을 교육을 못 들은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청년 창업농 교육. 특히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선정된 분들. 왜냐하면 청년 창업농 첫 해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 의무 교육을 했어요. 이거를 자금 어떻게 쓰면 되냐. 그 교육을 제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교육을 바뀌면서 교육을 지금 인터넷으로 하긴 하는데 이걸 이제 잘 이제 제대로 듣지 않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보면 실제로 저한테 문의 전화도 많이 오는데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땅을 살 수 있고 시설 자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운영 자금을 쓸 수 있다. 농업 관련해서 웬만한 데는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종업원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웬만한 건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농지구. 자, 일단 경종 농사 짓는 분들하고 축산하는 분들하고 나뉩니다. 자, 경종 같은 경우 농지법상 농사 짓는 땅 다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괄호 앞에 임차 보증금을 쓸 수 있다. 이게 후계농 자금은 이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땅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남의 걸 빌리잖아요. 보통 1년 월세 1년치 한꺼번에 주고 도지를 주고 빌리는데 그 도지는 이 자금을 쓸 수 없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증금은. 실제로 몇 년 전에 경기도 화성에 블루베리 농장인데 시설 비닐하우스인데 보증금 3천만 원에 1년 도지가 500만 원으로 세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알려준 밴드에 아마 그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보증금 3천만 원은 이 후계농 자금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신규 자금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 500만 원은 여러분 돈을 내셔야 돼요. 자금 못 받습니다. 근데 좋다는 거죠. 다른 자금은 귀농 자금은 더 안 주거든요. 인천보증금 후계농 자금을 유일하게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 자, 청년 차원은 100만 원은 거의 현금이잖아요. 근데 농업 자금 중에 현금을 주는 자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땅을 사고 땅일한테 돈을 주고 시설 공사를 하면 업체에 돈을 줍니다. 물론 여러분 돈으로 먼저 사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한테 현금을 드리겠죠. 운영 자금을 써도 만약에 농업 화물차를 사면 여러분 통장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동차 회사에 돈을 주겠죠 아마. 근데 임차 보증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한 5년 정도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장을 많이 하시는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현금을 돌려받는 거죠 여러분들 땅 주인한테. 그게 상당히 좋죠. 규정상은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이제 농협에서 그리고 원래 5년같이 10년 분할 상환인데 3년 안에 다 갚아라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계약을 연장하면 농협에서 상환 계약을 연장을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시설자금,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과수원, 버섯 재배사, 관수, 관정 다 된다. 이런 시설도 보증금 주고 빌리는 경우에 보증금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저장시설, 창고,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그리고 가공제조시설도 가능하다.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을 저장이나 가공제조하기 위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올해 바뀐 내용인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제가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농공단지 있죠 전국에. 농공단지 안에 농지는 아닌데 농공단지 안에 내가 저장시설이나 저장은 아니네요. 농공단지 안에 가공제조시설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시설 자금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혹시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그 농공단지 안에 땅을 살 수 없다. 자, 기존 시설물 중고로 구입할 수 있다. 남이 지어놓은 비닐하우스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이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천만짜리 비닐하우스를 5천만 원에 사가지고 4천만 원 안에 쓰겠다. 안 됩니다. 왜냐? 농협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조금 낮게, 일반적으로 조금 낮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살 수 있다. 중고를 사는데 자금을 들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후계농 자금은 가능하다. 귀농 자금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 땅을 사거나 시설 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이 이제 운영 자금입니다. 기타 자금. 여기 있는 거 다 쓸 수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신규 자금도 똑같아요. 이거는. 묘목 정자 구입할 수 있고 농기계 구입할 수 있고 농업 화물차 구입할 수 있고 전기 화물차도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업 후계자 품목은 제외다. 좀 이따 말씀드렸고 경매나 공매로 살 수 있다. 땅이나 시설이나 기계 같은 거를 경매로 살 수도 있다. 이 자금 받아서 괜찮죠. 왜냐면 땅값이 올라서 이 상업 받아서 땅을 사기에는 자부담하지 않고 땅 사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자, 부가세 포함이다. 이건 옛날부터 당연한 얘기였고